자,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물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예요. 이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인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전적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여러 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산, 숲, 초원, 강 등 생물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성입니다.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므로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멸종될 가능성이 낮아요. 자, 이 말은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변이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아시아 무당벌레입니다. 겉날개, 색, 반점 등이 다양하죠? 자,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체프먼 얼룩말 보도록 할게요. 털 줄무늬가 우리가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얘를 확대해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두 줄로 나누어져 있는데 얘는 어때요? 두꺼운 한 줄이죠. 자, 이렇게 이 털 줄무늬가 다양한 것도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터키 달팽이 보도록 할게요.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의 무늬, 색이 다양한 이유도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바나나를 통해 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멸종 위기에 처한 씨 없는 바나나입니다.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서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키웁니다. 씨가 없는 바나나는 씨를 얻어 심는 과정을 거쳐 키우지 않기 때문에 품종이 단 하나뿐이며 이 바나나 품종은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는 게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고 얘는 우리가 먹는 씨가 없는 바나나예요. 자, 왜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씨가 없는 바나나는 어떻게 개체를 늘리냐면 한 개체의 뿌리를 옮겨 심어 새로운 개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들을 계속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렇죠, 낮습니다. 자, 이렇게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환경, 질병이나 기온 등이 급변하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경, 질병이나 기온 등이 급변할 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변이를 가진 이 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멸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다양성이란 무엇이냐면 일정 지역에 사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한 생태계에서 이 종 다양성을 파악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하나는 종의 수, 또 하나는 종의 분포 비율입니다. 그래서 종의 수가 많을수록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보면서 이 종 다양성이 어디가 높은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종의 수, 다음 종의 분포 비율을 같이 생각해 줘야 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의 수는 몇 개냐면 한 종, 두 종, 세 종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도 한 종, 두 종, 세 종이 있습니다. 즉 종의 수는 똑같아요.
그리고 개체수도 9개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와 나의 각 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는 각 종마다 3개씩 분포를 하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그렇죠. 요 종이 굉장히 많고 얘네들은 비율이 작습니다. 즉 종의 수는 똑같아도 분포 비율이 가가 더 균등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가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의 수는 세 종으로 똑같습니다. 개체 수도 9개로 같아요. 그러나 가는 나보다 각 식물종이 고르게 분포하므로 가가 나보다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다양성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 서식지, 생태계가 다르면 그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므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대우림,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처럼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하면 이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은 높았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종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변이가 다양해지고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으로 다양한 환경이 제공이 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즉 종 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물 다양성을 왜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에요. 자, 일단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그만큼 변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 보존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종 다양성이 왜 높아야 하냐면 생물종이 단순한 생태계에서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과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생물종이 직접 영향을 받아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집니다. 그런데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 있어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아요. 자,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하여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높아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생물 자원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복, 우리가 입는 면옷 있죠? 요거는 목화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누에를 통해서 비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당연히 식량 자원도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도 우리가 생물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 의약품, 예를 들어서 이 주목이라는 나무의 열매는 항암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자고등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고,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있고, 자,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의약품도 많이 개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 유전자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생물 자원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적 심리적 가치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곡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심리적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 산업을 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 다음 두 번째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그 다음 외래종의 도입, 그 다음 환경오염 등이 있어요. 서식지 파괴는 무엇이냐면 산림벌채, 습지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생물종도 감소하게 됩니다.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댐 등으로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때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하고 중앙 면적은 감소하기 때문에 중앙의 생물종이 멸종을 합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계는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고 중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생긴다고 해볼게요. 자, 도로가 생길 때 단순히 요게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도로부터 얼마까지는 또 새로운 가장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장자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중앙의 면적이 굉장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중앙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서식지 면적이 감소해요. 그래서 중앙의 생물종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용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외래종을 도입하게 되면 이 외래종이 원래 살고 있던 토착종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등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한번 볼게요. 개인적 실천 방향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노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수준과 국제 수준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국가 수준에서는 법을 제정하고 국제 수준에서는 협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가 수준의 실천 방향은 법을 제정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그 다음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멸종위기 종 복원 사업도 하고 생물 유전자 관리도 하고 있어요. 국제 수준 실천 방향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협약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등이 있습니다.